상관없어, 일반. 가까이 가세요. 우리 위원장님 빨리 가까이 가세요. 왜 이제 산속으로 갔어 이거? 선대위원장. 사랑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네. 이리 와 이거. 보고 싶었어요. 여기다 튀김. 청년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어차피 그 보호는 여기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너무 지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여기 죄송한데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재명입니다. 우리 이재명이 화이팅 유해요. 이재명 후보님 농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려고 이러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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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청년 창업인이 여기 사회동까지 만들기가 2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좌담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신대요. 우리 저 뒤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짓는 분들이시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 저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세요. 저분들이 고운 분들이.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빼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뒤로 할게요. 뒤로. 네, 카메라가 조금 뒤로 가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저 앞으로. 사진 좀 이따가. 앞에는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앞에는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눈물 나. 앞에는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아,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지부가 못살겠어. 불안하시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여기는 시끄럽지 않으니까 말을 사서야 돼. 깊은 골짜기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시내에 뭐 전통시장, 상가 이런 데를 가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서 저도 목도 쉬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뭐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조용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보온인데 오다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어디 보온 뭐더라? 뭐 이렇게 보온에서 운영하는 뭐 시설물을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농업박물관인가? 오다가
근데 거기 갔더니 그분이, 해설사분이 우리 민주당 당원이시라고 하면서, 아, 이거 소문나면 안 되나? 괜찮네. 근데, 아,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경치가 좋아. 그 계절도 좋아요, 지금은. 바람도 좋고.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다시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소위 분단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젊은이들은 다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어르신들만 남고 간간히 귀농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나가는 사람 또 사망하신 분이 많고 신규 출생은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 신체 사지가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머리도 다리도 발끝까지도 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심장만 이만하고 손발은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괴사하고 잘라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 건강한 게 아니죠. 나라 경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경제가 제일 문제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정말 딱 이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생태계. 손발이 피가 잘 통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심장은 심장 역할을, 머리는 머리 역할을, 손발은 손발 역할을 잘해야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지역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골목도 살고 이렇게 모두가 활력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짧은 시간에 소위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이 선진국이 됐다는 건 사실은 압축 성장을 했다는 뜻인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좀 팽창하듯이 성장해 온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어요. 사람들의 교육도 많이 못 받아서 단순 노동밖에 못해요. 이게 많이 부족해요. 인력도 교육도 기술도 자본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돈 빌리고 있는 인력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소위 말을 몰빵을 하는 거예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농촌에서 막 서울로 가도록 막 사실상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농촌에서 못 살게 산에서 막 내쫓고 저도 그래서 쫓겨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도시로 사람들 몰아내고 또 기업도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군데 골라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돈 빌려주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재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긴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불평등 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불공정도 일상이 되고 부정부패도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인가해주고 돈 받는 게 뭐 당연하지. 이재명이가 뭐 몇천억 저 남는 사업을 인가해주면 돈 안 받았을 리가 있나? 50원도 안 받았어요. 진짜예요? 막 이렇게 묻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야, 내가 그 사람 눈빛을 보니 진심이더라고.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가 있어? 미쳤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도 미쳤다고 생각하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럴 리가 없다, 저게. 그냥 털면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먼지는 안 나고 아파 죽겠어요. 맞아요. 하여튼 다른 얘기고 하여튼 부정부패도 일상화되고 특정 기업들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술개발, 시장 개척, 뭐 경영 개선 이런 걸 통해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 정부 기업 인수, 노동 탄압, 막 이 착취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막 그 위험한 환경에 사람들 일하게 만들어서 막 노동자들은 죽어가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다들 이렇게 돈을 번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말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돈 번 기업도 많죠. 그러나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게 한계에 딱 다다른 거예요. 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사람 많은데 투자해야지. 효율 높은 데다 투자해야지. 몰빵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예를 자주 드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가면 제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이제 지금 인천에 살지만 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시장 할 때 도지사 할 때도 했어요. 안 섭섭하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GTX 노선 하나 까는데 7조 원에서 10조 원이 듭니다. 근데 이런 충북 이런데 막 1,000억, 500억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논리는 명확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편하니까 또 사람이 몰려. 또 추가 투자해.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아파트 한 평에 3억이에요. 한 평에. 30평짜리가 막 8, 90억씩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실제 그래요. 근데 이게 국제 경쟁이 되겠어요? 공장 지으려니까 땅값이 막 한 평에 1,000만 원씩. 그거 어떻게 공장을 해요? 근데 거기 아니면 공장을 하기 어려워요. 왜? 지방에 충북이 올라가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없어. 교육시설도 없고, 고용하려니까 젊은이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저녁에 영화라도 보고 주말에 뭐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학교가 마땅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로 가요. 이제는 올려도 올 수가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마이너스 효과 모여봤자 더 나빠지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전체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지방 그러면 무지하게 멀게 생각하는데 사실 차로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는 저기 미국이나 뭐 유럽 개념이 하면 지방이 아니에요. 뭐 2시간 가는 데가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뭐 그 거리 얼마나 돼요? 뭐 2, 3시간. 거긴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면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나라니 그러지만 우리도 사실 지방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네. 여러분 또 있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미움받는데 기득권자들한테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저 충남대 충북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원래 지방 이런 데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더 힘센 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2~3배 차이가 납니다. 2~3배.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아주 버젓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지방이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도 지방에 살기가 어려우면 지방에 사는 사람 힘들잖아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재정 지원은 똑같이 하거나 서울을 더 많이 합니까? 수도권을? 수도권 집중돼서 난리라고 하면서 집중을 더 하라고 돈을 더 써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네. 이기심. 그 이기심을 우리가, 우리 서민들이 이기심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디 일자리라도 있으면, 막, 우리 아들이 그냥 학교라도 잘 다니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이런 생각하는데 무슨 이기심에 욕심이 남의 걸 뺏어서 해야지, 남 죽여버려야지, 내가 다 가져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네. 사람은. 근데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어요. 싹 죽여버리고 내가 다 가져야지. 막 500명이고 1000명이고 5000명, 10,000명 저기 배에 태워가지고 연평도 바다에 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을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좀 모아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란이 끝났습니까? 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왜 끝이 안 나요 도대체? 계속 시작이 계속. 맞아요. 이번에 좀 전에 제가 증평 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붙잡고 제발 꼭 죽지 마세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죽는 거 있겠지. 이런 거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 뭐 이거 찔리면 네, 어떻게? 맞아요. 여기 찔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하늘이 그뿐만이 아니죠.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살아나는 게 신통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될지어다. 이슈입니다.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약간 빠졌는데 이거 경치가 너무 좋고 편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 균형 발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산 배정도 저는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힘없는데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런 사람이나 지역이나 집단이 있다면, 잠깐만.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딘가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그거 주변 사람 싫어하죠. 네.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몇 명 안 되잖아. 시골 이런 데다 하니까. 그 님비라 그러고 막 뭐 집단 이기주의라 욕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여기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잖아요. 이익을 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편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 편익이 요만큼 떼가 좀 더 보상해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딴 데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뭐 반항할 일도 없고 막 분신자살 하겠다고 그렇게 막 극렬하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회죠.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경제력이 없는 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너라도 먼저 죽어. 이래야 될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다 죽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살자.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충분히 경제력도 되고, 역량이 됩니다. 그럼 같이 살아야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응?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죠. 지방도 살아야 되고요. 지방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옥천, 보은, 뭐, 영동, 뭐, 이런 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15년째.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네. 없잖아요. 믿음아, 일로 와. 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지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아동수당을 주면 그 지방의 시골에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차등을 두자.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뭐 이격 개수를 만들든지 소외 개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20, 30%를 더 주든지 10%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진정 공정한 나라죠. 왜 그런 걸 안 하냐? 여러분, 제가 요거만 말씀하고 얘기하고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 다들 기다리고 다들 기다리고. 아, 제가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바람도 좋고 여러분의 표정도 너무 좋아서 지금 환경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좀 더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 길은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무슨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데 농업박물관. 그러니까 돌적이가 이렇게 쫙 걸려있더라고. 여러분 돌적이 아세요? 잘 모르시죠? 고시생이에요. 돌적이라고 그 문고리에 이렇게 콱 박아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그걸 돌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아침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분풀 떼가지고 물을 데워준단 말이에요. 데워주시면 그걸로 이제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문 열기 손잡이를 딱 잡으면 낙부터 안 떨어져. 맞아. 아직 기억났어요?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딱부터가 안 떨어져. 확 깨면 살점 떨어지 같은 공포. 물론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그렇게 여러 살을 키우지만 그래도 애들이 자라서 나보단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믿고 아이들 나 길렀잖아요. 네. 정말 껍뿌리 막 갖다가 밀기울 끓여 먹으면서 밀기울도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할배인 줄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객관적인 조건으로 분명히 과거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네. 전 세계에서 오세훈 시장이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 아프리카 가봐. 지금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나 물질적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식은 나보다 더 괴로운 상황을 살게 될 거야. 나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거야. 아이고 저 노인네들 종이 주스로 다니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뭐 죽었다는 뭐 어떻게 그딴 소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 막 오고 누가 뭐 응? 그 돈이 몇십만 원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살했다든 뭐 이런 뉴스 막 보면서 이 뉴스도 보도 좀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아, 20, 30년, 30년, 5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거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행복하게 산다는 게 더 훨씬 나보다 돈을 많이 벌 거냐? 이건 아닙니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적대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고운에 이런 데 와가지고요. 빈 땅 얼마나 많아요, 저런데. 그런데다가 태양광 또는 요 산 위에 등성이 올라가면은 바람 센데 이런 데는요. 풍력 발전기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전기 팔 수 있잖아요. 제가 구양리라고 지금 어디야 여주 갔다 왔는데 거기 동네에 뭐 몇 군데 이렇게 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동네 사람들 밥은 다 공짜. 그다음에 동네 버스 무료로 자기들끼리 운행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라는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더라고. 그런 거를 몇 개 쭉 만들면 빈 땅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네. 여기만 쫙 깔아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햇빛 연금이라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런 걸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게 100만 원이면은 600평이면 100만 원이 나온대요. 600평 태양광 시설 한 100만 원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6,000평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6,000평.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우리 제가 경기도 연천에 하는 것처럼 한 달에 1인당 15만 원, 그거 조금 올려주든지. 사실 마음먹으면 보령도 할 수 있어요. 보온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인당 예산이 보통 한 2천만 원 넘을 겁니다. 군 예산만. 근데 도 예산도 있잖아요. 조금만 지원을, 이거 한 2,500만 원 넘을 거야, 뭐. 그럴 겁니다. 1인당 2천만 원 오르면 그 중에 한 연간 150만 원 못 떼어요?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애를, 그런 걸 지역화폐에서 동네에서 다 쓰게 만들고, 요 태양광, 풍력발전 이런 걸로 기본적인 햇빛연금, 또 바람연금 이런 것도 하면, 이 동네에서 배 두들리고 막 엄청나게 막 외제차 사가지고 살지 못하겠지만, 걱정 없이, 그림 그리면서, 음악 들으면서, 예쁘게 자라는 곡물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 세상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희망 있는 세상. 서럽지 않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빨리 오라고 하죠.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니야, 사진 제가. 아니, 얼마짜리야? 얼마짜리냐고. 아니, 내가 또 처벌받을까봐. 얼마짜리냐고. 왜요? 알려. 3만 원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이거 3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알았어. 남순면 진짜 희자 돌리는 죄송해요. 그냥 60년 동안 종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야. 큰일 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하면 또 검찰에 불려다니고 도망이 나가지고 징역 5년 살리고 그럴 거야. 보세요. 가지 마세요. 하나만 좀 해. 하나씩 드시면 돼. 하나씩 다 드시면 이거는 설마 징역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 하나씩 다 드셔.
자, 돈을 받으셔야 돼요. 돈을, 저기, 돈을 받으셔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나는 안 된대. 받으세요. 예, 예. 아, 나 진짜 이거 뭐야? 나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주는데. 너무 많이 줘 기부형이야. 너무 얼마짜리야 이거? 반전도 없어, 앞에. 아, 뭐야. 아, 싫어. 어때요? 뭐 있잖아요. 오늘 오셨으니까 맛있네. 드시고 가시라고. 내가. 박수! 이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괜찮으시죠? 맛있다 진짜. 아니, 여기 노령적인 노령적인데 노인분들 오신 분들하고 사진 좀 여기 다 찍어달래요.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 돈 내셨으면 받아가지고 오세요. 맛있는 거. 돈 내셨으면 시간이 그만큼 받아가세요. 그냥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분을 갈아요? 아니면 심어? 아, 이제 화분을 뽑아서 뽑으셔서 뽑아서 여기다가 가운데 올려주시고 흙을 한번 부어주시고 예쁜 걸로. 제가 숙결에서는 장갑을 안 끼고 체험을 진행하거든요. 네. 네, 흙을 또 만지는 과정이 중요해서 장갑은 뭐 굳이 안 끼워도. 27살입니다. 아 그래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오, 27. 네. 2년 전 창업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네. 물이 넘칠 거 아니야? 네. 꼭꼭 누르도 안 되고. 네, 전문가신데. 오, 잘 됐네. 네. 그리고 여기 세척마사로 한번 위에. 아, 위를. 네. 이거는 수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산으로. 국산이에요? 네. 이거는 인성에서 나온. 만드는 거죠? 네. 음성. 이게 물을 깨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세척마사는 보통 소립, 중립 이렇게 별이 있는데 소립으로. 다 깨서 만드는 거겠죠? 네. 자연 상태에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식물 이름 또 하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목마가렛인데 꽃말은 목마가렛? 네, 꽃말은 이렇게 순수한 사랑, 진심 어린 마음 뭐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순수한 사랑. 네. 뭐라고 이름이? 목마가렛. 마가렛. 앞에 목을 왜 붙였죠? 네? 왜 목마가렛이요? 아, 마가렛이 있고 목마가렛이 있는데 얘는 나무가 목지라가 되는 마가렛이 이름이 목마가렛. 네. 목마가렛? 네. 이렇게 하면 얼마 받고 팔아요? 체험비는 제가 전비 말고 이거 파는데. 파는 거요. 파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얼마?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만 원에? 그 후보님 만들면 얼마? 요거 하나 사세요, 요거. 만 원. 네. 만 원. 네, 하겠습니다. 만 원. 제가 살게요. 아니, 저는 11,000원. 만 원. 여기 줬다. 아까운 모양이다. 빨리 갖고 와.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저는 11,000원에 살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아, 늦어서 미안합니다. 바람이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식구가 많네요. 여기. 여기는 어디 다 이 농원에 같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현장 만전담을 사용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오늘 계신 분들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일단 이 장소가 청년농업이 운영하는 원예 농장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이 7분 여기 모셨고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님 먼저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광희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재한 신부 보은옥천 영동 부산구 지역위원장님도 오셨고. 맨날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사실인데요, 뭐. 우리 방금 체험을 같이 해주신 원예농장 숲결을 운영하시는 최동혁 대표님입니다. 네, 그리고 괴산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경서연님 축산.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천시에서 농산물 가공업 종사하시는 김덕팬님 농산물 오셨습니다. 가공. 네, 융복합 체험농장을 제천에서 하시는 이성원님, 네, 고흥군에서 융복합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최희라님, 그리고 진천군에서 오이 시설 재배업에 종사하시는 김주건님, 오이.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최원식님 축산. 두분 참석하셨습니다. 축산. 네, 오늘 최동혁 숲결 대표님 먼저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충북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이제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으러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동혁 씨입니다. 보은군. 네, 최동혁 씨. 저희 이제 다 이제 충북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인데 이렇게 각각 이 고충이나 다양하게. 한번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인사 말씀 저변 생략할게요. 아까 밖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대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사실 한 분씩 말씀을 드리고 글쎄 간단하다 했어. 최동혁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보은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혁이고요. 이제 동네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은 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잘 팔아야지. 그리고 또 후배 농업인들도 정착을 하는데 올해 농사 잘 지었다가 아니라 올해 새로 알바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조금 알바라.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알바 구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보은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나 대청댐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저같이 체험농장을 운영하게 되는 융복합산업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을 보면은 그런 법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 하시는 강사님. 네. 저는 지금 충북 괴산에서 한우 사육한 지 지금 6년차 되는 경서연이고요. 저희는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서 농업 인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으로 청년농을 농촌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농촌 정착의 제일 중점은 청년들의 정착이 가능한 중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소득의 안정적 소득, 그리고 영농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농촌은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착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도 이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산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개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 농업인들의 경쟁력은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축산농가는 이게 타격이 좀 큰 편이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희 청년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기계화, 규모화가 되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그런 규모를 갖추기 위한 이제 경영 기반, 이제 영농 기반이 저희는 그 국내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덕훈님. 저는 그 14년째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김덕회라고 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충북 괴산군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지만 그때 친구들이 많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또 4년 만에 또 충북 보훈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 성과 위주로 5,0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5,000명을 뽑으려면은 그 금융권에는 2조 5천억이라는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뽑다 보니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대출이 5억까지 최대 나가는데 5,000명을 5억까지 대출해 주고 5억까지 해주고 2조 5천억이 필요한데 그 예산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청년 창업농을 뽑다 보니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올 뿐더러 그리고 지금 당장 농지를 구입해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 대출이 39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49세 미만 후계 경영인까지도 대출이 나왔는데 그 청년 창업농에 집중하다 보니까 39세에서부터 49살까지는 그 10년간이 농업인들한테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의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 용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농업 관련된 것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이건 무슨 용도로 얼마 이렇게 정해서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도 최대 5억인데 청년 창업농들은 뭐 건물 짓고 시설 짓고 뭐 농지 사고 이런 거? 네, 그런 것뿐인데 그리고 또 그게 농심보호 대출이다 보니까 그 5억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고 또 농업인들은 담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 땅을 담보로 대출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담보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좀 청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성원. 네, 안녕하세요. 제천에서 치유농장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말씀 주신 그 청년농업인 분들 이야기 당연히 공감하고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청창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농업 현장에서는 청창농 아닌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은 현실인데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주고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연고 없이 제천이라는 지역에 혼자 기동을 했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의 기농인의 집이나 기농단지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일단 좋기는 한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읍면끼리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천만 해도 서울의 1.5배 면적이다 보니 읍면간이 1시간이 넘어요? 그렇게 커요? 네, 돌아서 가고 뭐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덕희씨가 있는 대북면에 기농인의 집이 있다. 그러면 저희 농장에서 1시간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농인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농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런 대규모 단지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각 읍면마다 남아있는 유휴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좀 간략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원룸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이제 읍면 내에서 내 농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 예산도 좀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유휴 시설을 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본 부분은 농막이나 이제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그런 이동식 주택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은 기반을 조성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지도 구입해야 되고 농기계도 사야 되고. 근데 농막이 요즘 최소 3천만 원 이상, 최소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농막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이동식이니까 구비를 해놓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빌려줬다가 떼가지고 그쵸. 보완했다가 또 네. 네. 설치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내 농장에 좋은 이제 생각이네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모듈형 네. 농가주택을 네. 만들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네. 네, 다음에 최희란님. 네. 저는 보은에서 농촌 관광을 하고 있는 최희란이라고. 아, 농촌 관광을 해요? 네. 저도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체험농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을 시작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을 같이 겸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 중에 보통 소규모 농가
청년 농업인들은 기반 시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규모 농가 기준에서 나오는 지원이 많이 현저히 지금 근데 네, 농가 농지 적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네, 규모와 그리고 경영체 등록 기준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매출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지원 사업이 조금 고도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창농이나 이제 부모님 기반 시설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농업을 상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이 조금 적어서 좀 규모에 따라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농촌 용복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3차까지 말을 하는데, 체험시설 보통 가공 기반 구축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험 기반 시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적어서 좀 그거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3차 산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의 핵심은 뭐예요? 부가적인 부수입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산업 지원을 뭘 해주면 됩니까? 기반 구축 사업이요. 이게 농지를 구입하고 지금 후계농 자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기반을 이런 이런 시설을 금융 지원을 늘려야 된다? 결론은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받을 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금리 대출 사업을 더 확대를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런 체험시설이나 이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최대 3억, 2억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가공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체험시설 기반 구축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공, 판매, 가공, 유통 네. 이런 건 전통적으로 네네네. 많이 하던 거니까 지원을 하는데 네.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통 저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그건 현재 새로운 영역이라서 아마 그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나올 때. 근데 가공에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시설 기반 그 구축 사업을 공무원 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면 맨날 하던 거 말이죠. 네네. 그런 항목을 좀 추가해 주셔서 청년 지금 농업인들은 체험 위주의 이제 기반을 많이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많이 네. 해주시면 창출을 조금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차만으로는 지금은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없기 특히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는 섬세하고 현장적인 네. 배려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 사람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요? 저는 진천에서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김주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고충은 이제 후계농과 청년 창업농 사이에 이제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청년 창업농이 끝나면 이제 후계농 그냥 일반 농업인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청년 창업농의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나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받아서 이제 나만의 농장이거나 아니면 나의 기술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제 청년 창업농을 할 때는 필수 교육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서 내려오면 이제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바로바로 저희한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청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좀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을 같이 한 번에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통합을 시켜서 저희 이제 청년농뿐만 아니라 그냥 농업의 이제 하나의 핵심 부처를 하나 이제 생산해 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얻는 정보도 많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사실 이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계속 시골에는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 문화, 그다음에 의료적 항상 조금 수도권보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해결책을 당장 만드는 얘기가 없죠. 있으면 옛날에 했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원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서 한국축산하고 있는 최원식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 분들이 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다 공감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축산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취약합니다. 이제 워낙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가 많이 커가지고 한 마리가 걸리면 그 축사에 있는 모든 수를 매물을 하든가 그런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요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바이러스는 뭐예요? 네, 뭐 구제역이라든가 네, 럼프. 구제역은 여전히 계속 문제가 보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축사하시는 분들은 백신 놓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지나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그런 분들 축사 위주로 뭐 공수의사든 아니면은 젊은 좀 이렇게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축사하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끔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적절한 예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공중 수의사 있지 않아요?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원하면 다 불러서 해주지 않나요?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지병관리처 이제 거기 반역본부에서도 워낙 인원이 부족하고, 저희 동네도 재작년에 한번 구제역이 났었는데, 그때도 반역분들께서 진짜 노고를 너무 많이 잘해주셨는데, 워낙 인원이 딸리시고, 그리고 그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초동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네, 제가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농산물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재해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정말, 네. 그렇게 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농업 미래에 대한 뭐,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제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덩어리 크게 하니까 요 틈새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현장 얘기도 또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은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이제 큰 정부 만들었다고 막 공무원 늘렸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도 해야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일들을 안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안을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쨌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얘기를 직접 들었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행정을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잘 감안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농사를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옛날로 치면 얼굴 시커멓게 되고 생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다 옛날 농사꾼하고 좀 달라 보여요.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거겠죠? 맞습니다. 옛날 그때만 엄청 싫어했거든. 곧 검해져요. 겨울 지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공연에서 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강해지시겠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은 정책 제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걸로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가자 한번 배웁시다. 들어오세요. 자, 이거 모여가지고. 빨리 뭉치세요. 뭐, 맛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일로 오세요. 잘 보이잖아요. 자, 유일한 녀석. 여기 여기다. 왜 이러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치명되게 해주시겠네. 여기요. 아, 거기였어요?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청년동 한번 화이팅 하세요. 청년동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청년농 화이팅!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보훈입니다. 보훈. 청년농업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 사이즈 같이 가주시죠. 여기는 공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되고. 충북이 이래요. 네, 충북이 자꾸 지역 감정하지 말라고. 제천이 이래요. 제 부모님. 네. 부모님. 닮았다. 네. 같이. 이쪽으로 오시고. 네, 그냥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빠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뽑기만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미듬입니다. 믿음 소방 사랑의 믿음입니다. 믿음. 네. 안동고시입니다. 34대. 노건 씨도 그거 한 번에 보죠.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동건 씨도 그거 야, 이게 아까 내가 이게 성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성리산에서 아주 맛있는 이 식당을 운영하세요. 아, 그래요? 네. 성리산에서? 네, 성리산에서. 어디쯤이요, 성리산? 상가 안쪽인데. 아, 그 입구에? 입구에. 네. 아주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컷. 대박 났습니다. 자, 카메라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노인기 장인을